안녕하십니까. 우리 실기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과연 이제 KC 법령이 어디까지 실기에 넘어올 건가. 사실은 전선 굵기라든가, 그 다음에 전선관 굵기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그쪽이 테이블 스펙 쪽이죠. 테이블 스펙 쪽에서는 당분간은 차단기 용량 굵기라든가, 차단기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어떻게 문제 구성을 할 건지가 이제 새로운 이제 문제 유형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단순하게 테이블 스펙은 조금씩 갑자기 확 바뀌진 않고 이제 새로운 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게 문제 뭐냐면 전선 굵기라든가 전압 강화라든가 그런 것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표가 나오면서 새로운 표가 나오면서 이제 굵기를 선정하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뵌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 책을 이렇게 책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제 KC 법령이 들어갔는데 기존 거는 그대로 같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요. 간연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간연도에 맞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KC 법령에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기존에 있는 법령은 법령대로 가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KC 법령에 맞춰가는 문제도 있다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둘이 상반되는 게 있어요. 상반되는 거는 KC 법령이 있어요. 근데 KC 법령이 없어. KC 법령이 없는데 옛날에 전에 내선 규정이나 판단 기준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KC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만약에 KC 법령이다. KC 법령에도 있고 판단 기준 따라서 또 내선 규정 포함해서 만약에 KC 규정에도 있고 판단 기준에 있는 내용을 물어봤어. 그럼 얘를 따라가야 돼요. 얘는 아니고. 근데 간연도 문제가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옛날 법령에 따른 거기에 문제 있는 게 간연돼 나왔어. 그럼 여기 따라가야 돼요. 근데 과연 KC 법령에 따라서 문제가 몇 개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KC 법령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얘기했지만 옛날 법령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압수선 설비 옛날 거 1960년대에 나온 고압수선 설비를 아직도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60년도 70년도에 했던 설비가 아직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없애냐 이거죠. 지금 배전수가 22,900이잖아요. 22,900만 나와야 돼요. 6.6 없어졌어요. 지금 일부 있지만 그 법이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KC 법령도 마찬가지예요. KC 법령도 사실 한전에서 현재 설치하는 거하고는 또 안 맞아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선 같은 경우는 3가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전에서는 6가닥이, 7가닥이에요. 우리가 2.6mm 3가닥 이렇게 배우잖아. 지선. KC 법령에서도. 판단기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럼 고압이에요. 고압일 땐 3가닥이었어요. 근데 지금 22,900은 그거 안 돼요. 전문수대가 높기 때문에 얼마예요? 7가닥이 2.6mm 7가닥이란 말이에요. 그 달라요. 실마고 안 맞단 말이에요. KC 법령도. 그래서 이게 옛날 법은 옛날 법대로 알고 있어야 되면서 현재 KC 법령도 일부 가져오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봐봐요. 실기를 준비하면서 KC 법령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만약에 정 알고 싶으면 제가 잠깐만 자리 이탈하고요. 자, 이게 이제 KC 법령 제가 이제 필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다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지금 실기를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제 시험 보시는 분들, 또는 필기를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다 외울 거냐? 안 보고 쓸 거냐? 이거 다 어떻게 씁니까? 보기 1, 2, 3, 4 이런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 이거 다 언제 외워요, 이거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간연도도 아니고. 간연도도 외우기 어려운 게 많은데, 간연도가 아닌 새로운 문제 유형을 나올 만한 걸 찾아서 외우겠다? 예상해서? 이건 정말 여러분들 사막에서 바늘 찾기예요. 그것도 더 어려워요.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KC 법령에 대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올 거고 나올 가능성 있는 부분은 제가 간추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20개 정도를 얘가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올 만한 거 추가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십니다. 단지 20개를 내가 선정을 했는데 원래는 제가 3, 40개 정도 하려고 그랬어요. 3, 40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많이 해주면 좋죠.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간연도도 워낙 많은데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다 외우려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알고 자료는 여러분들 우리 예문서 홈페이지에 가면 그게 있어요. 예문서 홈페이지에 이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PDF 올려서 다운받아서 제 강의 보면서 그래 필기하면서 실기 요거 바꿔야지 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적용 전압 범위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바이죠. 이것도 간연도에 있는 거예요, 간연도에. 근데 이거 옛날 쌍판대로 나왔어요. 옛날에 저합고합, 특고합 나올 때 이렇게 가로놓기가 나왔어요, 가로놓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수정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라 하냐, 여기 보면. 저합. 교류는 몇 볼트 이하? 1000볼트 이하. 증인은 얼마? 1500볼트 이하를 저합이라 한다. 그래서 1500볼트 이하가 저합이에요. 그 다음에 교류는 1000볼트 또는 증인이 1500볼트 초과하고 저합을 넘고 7000볼트 이하. 이건 똑같아요. 고합은 저합을 넘고 7000볼트 이하. 특고합은 7000을 초과하는 거. 그래서 저합고합, 특고합. 요거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로 이렇게 집어넣지 않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아니면 간연도에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합고합, 특고합의 범위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건 물어볼 때 만약에 겹치는 거죠. 이렇게 겹치는 거. 분명히 겹치잖아요. 그래서 저합의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판단 기준에서는 이렇게 했고 지금 KC 규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건 두 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KC 법령을 기준에 이걸 기준해서 써야 되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보호도체란 말이 있어요. 이제 보호도체가 이제 보호선이죠. 그래서 도체가 이제 선이라는데 연결하는 것. 그래서 보호선, 보호도체 이렇게 P, 물론 빼라고 하죠. 빼. 그래서 프로텍티브 컨덕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막아주는 구성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보호도 접지선이 아닙니다. 이걸 가끔 가다가 보호도체선을 접지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도체를 접지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접지도체. 이제 앞으로 선이란 말은 없어졌어요. 선이란 말 쓰면 안 돼요. 도체라고 써요. 도체. 법에는 도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간연대에는 도체란 말이 아직 없죠. 간연대에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접지선의 굵기, 그죠? 몇 스케일 이상이냐? 오케이? 또는 뭐 접지선. 또 뭐 있을까요? 접지선. 그 다음에 저합, 인입선.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선을 도체라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래에 두셔야 될 게 뭐냐. 저합, 인입선은 저합, 인입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접지선을 이제 뭘 바뀌었냐면 이제부터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보호선이든 접지선이든 일단은 보호선이 뭘 바뀌었다? 보호도체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접지선이 뭘 바뀌었다? 접지도체 이렇게 바뀌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지도체, 보호도체 쓸 리는 없지만 알아두셔라. 자, 그러면 요거 간연대 나왔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실기에는 옛날에 IC 규정이 있어요. IC 규정이 있어요. IC 규정에 가면은 근데 IC 규정 어디다 집어넣죠? 판단 기준 뒤에다 집어넣죠. 판단 기준을 보면 맨 뒤에 판단 기준에 보게 되면 맨 5장인가 그럴 거예요. 5장 판단 기준 맨 뒤에 내선 규정에서도 맨 뒤에 보면 신설비 IC 규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KC 규정 넘어온 거죠. 거기 가면 팬, 팸, 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면 보호도체선의
종류 세 가지를 써봐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종류만 쓰라 종류. 종류만 쓰라 그랬어. 펜, 펜, 펜. 딱 간연도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가 안 나왔냐? 요게 안 나왔죠. 조금만 더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이제 실기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펜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류에서 중성선하고 보호도체,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펜에다가 중성선을 결합한 거예요. 그 보호도체선이 바로 뭐냐면 중성선하고 결합한 교류에서 중성선하고 겸용할 도체를 얘기한다. 겸용도체. 펜은 뭐예요? 이 두 개는 직류예요, 직류. 직류에 쓰는데 펜, 이게 미들선이죠. 그래서 직류에서 중간선, 우리 미들이 중간이라고 하죠. 중간선 겸용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직류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여기 부하가 있다. 부하가 있으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간선을 얘기합니다. 중간선. 이걸 미들선이라고 그래요. 중간선. 그래서 보통 요걸 갖다 겸용한다는 거죠. 보호도체선하고. 그래서 이거를 팸이라고 하는 거고, 펠 이건 뭐냐면 라인에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직류에서 선도체라고 그래요. 선도체. 이게 L을 이제 뭐냐면 L 라인이니까 선도체라고 그래요. 선도체. L을 라인이 선도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R, ST가 없어졌죠. L1, L2, L3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도체와 겸용이다를 얘기합니다. 선도체와 겸용.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직류가 이렇게 있어요. 자, 부하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죠? 이거를 마이너스 선을 같이 보호도체에 겸용하겠다는 거죠. 얘도 선이고 얘도 선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와 결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이너스를. 그래서 이것을 펠이라고 합니다. 펠. 그래서 펜, 펠. 이 세 가지. 필기에서는 실기의 간연도에서는 종류만 써봐라 이렇게 나왔고, 근데 구체적으로 팸이 뭐냐, 펠이 뭐냐 이렇게 펜, 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하나 그러면 여기서 요 세 가지를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올 만한 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요게, 요것도 간연도죠. 여태까지 이제 Y결선이 이렇게 있어요. Y결선이 있고, 요게 이렇게 접지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럼 요게 RST상이죠. 전에는 이게 뭐였죠? 흑, 적, 청, 요게 100이죠. 요게 녹색이고, 접지선이 녹색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 간연도에 있는 거예요. 선 색깔 쓰는 게 있는데, 이게 드디어 바뀌었다. 요것도 알아주면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요걸 RST가 이제 L1, L2, L3 바뀌었고, N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매기는 그죠? 갈매기는 먼지 때문에 흑색일까요? 회색일까요? 아니면 청색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매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갈매기는 원래 깨끗한 백색인데 요즘엔 먼지가 많으니까 먼지가 아니면 회색처럼 보이죠. 그래서 갈매기는 회색이냐? 갈매기는 흑색이냐? 회색이냐? 먼지가 많으니까 흑색이죠? 갈매기는 흑색이냐? 먼지가 들키니까 회색이냐? 아니다. 산과 같은 청색이다. 그래서 일단 요걸 외우셔야 돼요. 갈, 흑, 휘, 청.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호도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도체는 접지도체가 아니에요. 전에 내선 규정에는 보호도체, 접지도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녹색이나 노란색이 들어가 첨가된 건데 지금 KC 규정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보호도체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녹색 다시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접지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여기 파란색에 노란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녹색에 노란띠가 들어가 있습니다. 섞여 있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여러분들 형광등 등기나 케이블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접지선 들어가 있죠. 보호도체가 들어가 있다니까. 접지선이 아니라. 접지선과 보호도체는 달라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는데 뒤에 가면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뒤에 가면. 뒤에 가면 접지도체가 뭐고 보호도체가 미니가 뒤에 가면 또 있어요. 헷갈릴까봐.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블에 이렇게 보면 선이 4가닥 5 들어가 있죠. 거기에 보면 녹색 선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노란 테두리가 있는 게 있어. 그건 접지선이 아니에요. 접지도체가 아니라니까. 무슨 선? 보호도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접지도체 뭐라고 그러냐? 좀만 기다리니까요.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호도체는 어떻게 쓰야 돼요? 그래요. 녹색 다시 노란색 이렇게 쓰셔야 돼요. 녹색만 쓰면 틀려요. 분명히 녹색에다가 다시 노란색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반반씩.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꼭 특히 요거. 자, 그 다음에 나올 상당히 많은 게 절연저항이죠. 여러분들 아마 다들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절연저항인데 이게 판단기는 없지만 전에 그러니까 2021년 전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 있었어요. 이게 판단기준은 없었지만 기술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실기시험에 뭐가 있냐면 산업기사에 절연장을 써봐라. 그래서 전에는 절연장이 어떻게 나왔죠? 110은 얼마? 0.1. 220은 얼마? 0.2메가. 380은 얼마? 0.3. 440은 얼마? 0.4. 단, 신설일 때 얼마? 1메가옴 이상. 고압일 때 얼마? 3메가옴 이상.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는 이미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기설비 기준에 있는 거를 KC에서 끌고 온 거예요. KC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 52조인가요? 25조인가? 25조 메탕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KC 법령도 그래서 같이 가겠다는 거죠. 일단 절연장은 다 1메가입니다. 1메가입니다. 단 여기 보면 SELV와 PLV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ELV가 특별히 낮은 저압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얘네들은 특접이 얼마냐면 보통 AC는 50V 이하. 그 다음에 DC는 얼마? DC는 120V 이하를 특저압이라고 해요. 특별히 낮은 전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체에 전압이 걸려 평상시 건조한 상태에서 전압이 걸려도 안전한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달라. 안전전압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 살짝 떨어지냐? 그럼 25V 떨어지고요. 내가 물속에 풍덩 담겼냐? 그러면 뭐 여러분들 2.5V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건조한 상태에서는 보통 50V 이하가 안전전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게 S가 세이프티니까 이게 뭐냐면 비접지 방식을 얘기해요. 비접지 방식. 비접지 방식을 이용한 안전전압. 근데 프로텍티브 이건 접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접지식을 이용한 안전전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급하는 방법이 비접지 방식을 쓸 거냐, 접지식을 쓸 거냐 이거죠. 변압기가. 이게 이제 안전변압기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만 알 필요 없고 어떤 간에 비접지 방식이냐, 접지식이냐, 공급하는 방식이 변압기 방법이. 그래서 둘 다 요 놈을 향할 경우는 이럴 경우 어떻게 전압이 항상 낮으니까 그때는 0.5메가옴 이상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살짝 손을 대면 다시 댈게요. 이제 요걸 없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10, 그죠? 110, 220, 380, 440은 다 몇 볼트야? 500볼트 이하죠? 500볼트 이하니까 500볼트 인가에서 얼마? 1메가옴 이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요건 기능적 저압이라고 그래요. 기능적인 저압. 그래서 비접지와 접지식 말고 어떤 다른 기능적인 면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방식. 여기에 보면 뭐 1차와 2차가 절연되지 않는 희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단검면압기 등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1차와 2차가 절연되지 않은 어떤 기능적으로 저압을 특저압을 보내는 방식 이런 얘기인데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뭐냐면 얘거나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얘죠. 500V 이하. 이럴 때는 무조건 1메가옴 이상이다. 단지 이제 뭐냐면 메가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가링을 할 때 그
절연장계 시험전압이 있어요. 시험전압.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가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압이 인가가 되죠. 전압이 인가가 되는데 보통 이제 여태까지 쓴 게 다 500V였죠. 그래서 500V 절연장을 누르게 되면 메가를 누르게 되면 500V가 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500V 인가에서 1메가옴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전압이 높아야 낮아요. 매우 낮죠. 50V 이하니까 거기에 500V 인가하면 약 몇 배야? 10배죠. 그거 위험하다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약전설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250V 이하로 0.5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500V에 1메가. 단 SLB나 PLB는 우리가 전압이 워낙 낮기 때문에 500을 인가하지 않고 250V 인가해서 0.5메가. 그 대신 500을 초과하면 1000V 인가해요. 500을 초과하는 우리 고압밖에 없잖아요. 그죠? 500을 초과하는 게 저압이 없잖아요. 보통 고압이잖아요. 그죠? 고압일 때는 여기 1000V에 1메가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시고, 특히 요거.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SPD 등 기타 절연장을 측정하기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 말은 기타 기기라는 것은 부하예요, 부하. 부하입니다, 부하. 부하를 분리하고 해야 돼요, 원래. 그죠? 원래 저는 메가링 한다고 하죠, 실무에선. 메가링 할 땐 차단기를 내리잖아요. 차단기를 내리고 2차 측에 단자 하나 대고 접재나 불리고, 분전만 해서. 그럼 절연장이 무한대 나오면 되겠죠? 또 하나는 왼쪽에 또 다른 쪽에 대고 접대 되고 무한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하를, 그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차단기 2차 측에 부하가 달려있어요, 안 달려요? 대부분 달려있죠. 부하를 뗄 수가 없잖아. 콘센트에 다 냉장고, TV 다 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하를 달고 한단 말이야. 그 여태까지 500V 갖고 인가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위험하니까, 왜냐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설비가 들어가 있잖아. 밑에 아답터 같은 게.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위험하니까 SPD 등 기타 부하를 측정률에 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500V에 1메가로 해라는 얘기예요. 분리시키고 하게 되면. 그러나 분리가 어려운 경우죠. 대부분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은 500V 1메가야. 근데 분리를 안 할 경우에는 500V가 위험하니까 250V에 1메가가 돼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있네. 만약에 220, 380이야. 아무 말이 없어. 그럼 500에 1메가야. 분리가 어려운 경우란 말이야. 부하를 또는 기기 등 부하가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250V 1메가 된다. 그것만 절연장 할 때 알아두셔라.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간연도에는 요게 나왔죠. 요게. 간연도에는 이제 요 정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3개 쓰라는 얘기죠.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요 시험 전압 250, 2배, 500, 200, 1000 2배. 그 다음에 부하가 분리가 안 된 경우, 부하가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500이 아니라 250에 1메가옴이 있어야 된다. 요것도 알아두시죠.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아직 더 해야 되나요? 다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자, 요겁니다. 아까도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것도 옛날에 못 모르고 다 외웠어요. 그죠?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사 시험에 나온 게 아마 2006년인가 이때 한번 나왔었어요. 여기에 요 선의 이름을 쓰는 게, 요 선 이름 쓰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왜 했냐면, 그때 한번 나왔는데 이게 이것도 K10 내성 규정이 있었어요. 내성 규정에 있는 내용인데 드디어 K10 법령을 가져왔죠. 내성 규정 거를 이렇게 여기 보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도치로 바꿀게요. 옛날엔 선이라고 그랬어요. 요것도 본딩 도치 맞고, 이거 접지선인데 이걸 도치로 바꿀게요. 좀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교시 때, 요 2교시 때 요걸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가 나올 만한, K10에 나올 만한 거 제가 20개 선정하면서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2교시 때 요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